한전의 빚이 200조를 넘어섰고 한전채 발행 한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는데 올해 한전이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전이 돈이 없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걸 이제 한전채라고 말하죠. 이 한전채의 발행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적자가 나게 되면 그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 남는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에 또 빚을 내야 되고 그러면 이자 비용이 또 늘어나요.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한전 굉장히 문제가 커지고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체 한전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고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죠? 전기요금 인상. 네,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규모로 한전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막 조달해 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면 이 회사의 연결 단기 총 순이익을 보면은 2022년 상반기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얼마일까요? 약 6조 8천억 원의 이익도 아니고 손실을 내고 있어요. 그럼 작년에는 어땠냐? 약 24조 4천억 정도. 네,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실을 냈고 2021년에도 약 5.2조 원의 손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이 이 정도 적자 내면 뭐 상장 폐지되고 부도 처리되고 이게 어마어마한 사태가 터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한전은 그렇지 않죠. 주가인데 주가가 빠지고는 있어요. 근데 상장 폐지 안 되고 잘 버팁니다. 이유가 뭐죠? 한국산업은행과 대한민국 정부라고 나오죠. 얘네가 51.1%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소유한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한전은 뭐 망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잘 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막 적자가 나다가 상장 폐지 기준에 부합할 때쯤 되면 또 흑자로 막 전환시키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유지를 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한전이 대규모 손실을 내고 있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한국전력의 사업 부분은 총 4가지입니다. 전기를 판매하는 부분이에요. 전기세를 우리한테 걷는다 그러죠. 전기 요금을 이걸 판매하고 우리한테 걷는 요게 바로 전기 판매 부분이고 이 원자력 부분, 원전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화력 발전, 기술을 개발하거나 뭐 유지 보수를 하거나 뭐 이런 관리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요 4가지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화력 발전이 중요한데 화력 발전은 한국 남동, 뭐 중부, 서부, 남부, 동서 발전 등 이렇게 화력을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회사들을 곳곳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손실은 대부분 어느 사업부에서 발생을 하냐 딱 보면 여기 전기 판매 부분에서 대부분의 다 영업이익의 적자가 계속 발생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전기 판매에서 적자가 이렇게 크게 발생할까요? 직원들이 월급을 너무 많이 받아가서 이렇게 전기 판매 손실이 크게 나는 걸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되는데 이 전기 판매 매출,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전기 요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킬로와트 시당 주택용은 뭐 144원, 일반용은 162, 교육용은 130, 산업용은 146 이런 식으로 전기를 판매해서 이 친구들이 요금을 받아가는 건데 자, 그러면 한국전력은 어디서 전기를 생산하죠? 원자력이나 화력 이런 쪽에서 주로 전기를 생산해내는데 원자력 발전의 전기 생산 단가는 얼마인가요? 킬로와트 시당 46.93원입니다. 엄청나게 저렴하죠. 화력 발전의 단가를 보면 여기 답이 딱 나와요. 남동, 중부, 서부, 뭐 남부, 동서 발전해서 대부분 보면 킬로와트 시당 뭐 156, 뭐 194 이렇게까지도 나와요. 자, 평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국전력이 전기를 판매하는 평균 단가, 뭐 주택, 일반, 산업 등등에서 대략 뭐 150원 정도 킬로와트 시당 이 정도의 전기 요금을 징수해 간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화력 발전으로 1kWh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 비용이죠. 자회사니까 이 비용은 평균적으로 한 180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180원의 원가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150원에 파니까 1kW 시당 30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한전은 팔면 팔수록 계속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특히 원자력 발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원자력의 전기 생산 단가는 킬로와트 시당 46.9원이죠. 자, 원자력으로 일반 전기를 공급하면 한전은 계속
이익이 나겠지만 사실 뭐 환경 문제도 겹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를 않습니다. 특히 뭐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더 구입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원전이 뭐 쉽게 계속 원한다고 늘어납니까? 아니죠. 첫 삽을 뜨고 시운전까지 하는데 7년이나 걸려요. 여기다가 이제 중간에 주민분들이 원전을 바로 내 집 앞에다 건설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위험한데. 이런 반발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거의 뭐 대략 10에서 15년 정도 이렇게 굉장히 긴 세월이 걸려야 원전 하나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원자력이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화력발전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원전보다는 화력발전이 들어왔을 때 조금 이제 반감이 적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지을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전력 구입량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 중에서 원자력이 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한 3분의 1이 또 화력발전입니다. 여기서 적자가 나온다 이게 딱 보여지죠. 자, 그러면 이 화력발전의 전기 생산 비용을 높이는 그 핵심적인 원인은 또 뭘까요? 주요 원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LNG, 그리고 유연탄, 그리고 우드 펠릿입니다. 그래서 LNG는 뭐 다들 알고 계시고 유연탄 이거 뭐 석탄이죠. 그리고 우드 펠릿은 뭐냐? 이 나무 같은 거 다 잘게 부숴가지고 그걸 갖다가 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드 펠릿 보면은 뭐 어떤 데는 비싸고 어떤 데는 싸지고 요 단가 차이가 별로 안 난다 해서 요거는 일단 무시하고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LNG와 유연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길래 그러냐? 먼저 LNG죠. 아시아 쪽에 재팬과 한국 시장의 천연가스 LNG의 선물 가격을 보면 2022년에 거의 2021년 대비해서 거의 6배 정도가 이렇게 급증을 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석탄이죠. 이 유연탄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 대비해서 뭐 거의 뭐 6배 이상 이렇게 급증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최근이죠. 2023년에 어떠냐? 다시 또 거의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거의 2021년 중반 정도, 뭐 중후반 요 정도 가격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석탄도 마찬가지로 2021년 뭐 중후반 정도 가격까지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희망이 뭔가 보이기 시작하시죠. 화력 발전의 전기 생산 원가가 높기 때문에 한전에 적자가 생긴 건데 그 핵심 원인이 되는 이 LNG 그리고 이 유연탄, 이 석탄 가격이 2023년에 다시 또 급락을 했다. 자, 이거는 뭔가 단가가 굉장히 낮아지고 한전이 다시 적자를 면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여기 보시면은 LNG의 톤당 가격, 유연탄의 톤당 가격 보시면 2021년 대비해서 뭐 거의 한 2배 이상 올랐고 유연탄도 2배 이상 올랐어요. 자, 그러면 이게 가격이 다시 2023년에 원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게 뭐 올해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점점 다시 또 2021년처럼 가격이 이렇게 LNG 유연탄이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겠죠. 자, 이전 분기에 가져온 이 원자재 가격이 다음 분기에 반영이 된다고 할 때, 자, 이제 뭐 상반기, 하반기 가면서 점점 평균적인 단가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잘하면은 뭐 한전의 이익이 특히 많이 개선될 수도 있겠죠. 흑자가 날 거라고까지는 예상을 못해요. 적자 폭이 굉장히 큰데 이게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21년 요때 대비해서 이 전기 판매 매출, 전기 요금이 주택용은 거의 뭐 한 30%, 일반용 같은 경우에도 막 20%, 산업용가 같은 경우에도 뭐 한 30-40% 정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전기 요금을 내리진 않겠죠. 근데 원가는 2021년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뚝 떨어진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한전의 이제 이익이 잘하면 뭐 흑자로도 나오지 않겠냐? 그럼 이제 한전체 발행할 필요도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적자 폭이 어느 정도 개선될지는 잘 몰라요. 이게 적자가 원래 2021년이라고 안 난 게 아니기 때문에 2021년 가격으로 돌아간다. 물론 이제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그게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자폭 문제 말고 다른 또 크리티컬한 문제가 하나 요번에 생겨버렸습니다. 자, 뭐냐? 이자 비용이에요. 2023년 이번에 상반기에 이자 비용이에요. 다른 뭐 금융비용 이런 거 말고 철저하게 이자만 지급하는 비용이 2조 1,500억입니다.
1년으로 따지면은 앞으로 한 4조 정도 한전채가 추가로 발행될 수밖에 없는, 뭐 차환 발행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있고 이자도 내야 되고 해가지고 한 4조 정도 추가로 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순수하게 이자로 내는 돈만 한전이 4조 5천억 정도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국전력의 2023년 기준 자본이죠. 순자본은 35조 원입니다. 자산이 있고 여기서 부채를 빼고 이제 한국전력이 니네가 가진 순수한 자본 지금 금액이 얼마냐, 이게 35조란 얘기예요. 근데 매년 4조 5천억의 이자 비용이 나간다 그러면 이자 비용으로만 한 7년 정도면 자본 잠식 상태를 빠뜨릴 수 있어요. 하도 부채가 많아서 이자 비용을 내다보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근데 한국전력이 언제까지 매년 4조 5천억 가량의 이자를 계속 지불합니까? 어쨌든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내서 빚을 갚아야 이자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한국전력이 정상적인 이런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자 비용을 줄이려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이익폭을 확대시키는 수밖에 답이 없어요. 뭐 결국에는 전기요금을 계속 인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뭐 LNG 가격이 다시 2021년 수준으로 돌아오고 유연탄, 석탄 가격도 2021년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쌓아진 그 부채 때문에 이자 비용이 연간 4조 5천억이 가깝게 지출되기 때문에 어쨌든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죠. 전기요금 인상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식당도 그렇고 뭐 회사도 그렇고 어디든 이게 기본적인 비용이 증가하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상 기준금리라는 건 뭐 물가를 잡는 것도 있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아닌 서민층, 뭐 중산층들의 이 생활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떨어뜨려서 그분들의 이제 생활을 어느 정도 좀 편하게 한다, 이런 목적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미연준이 FOMC가 끝나고 항상 하는 얘기가 뭐 중산층,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을 우리가 분담하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린다, 이렇게 매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한국은행은 어떻죠? 올해 내내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뭐 높지 않고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 경제가 망가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바구니 물가, 뭐 아니면 우리가 생활하는 물가, 낮습니까? 굉장히 높아요. 절대적인 증가율은 낮아졌을지 몰라도 절대적인 물가 자체가 높아서 소비를 막 하기 힘들 정도로 물가 상황이 장난 아니죠. 그리고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 경제가 망한다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일단은 그런 상황까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생활은 퍽퍽해지고 있죠. 근데 앞서 살펴본 대로 한국전력은 어쨌든 전기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당장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된다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보다는 장업자분들이나 이제 저소득층, 중산층 분들의 소비나 생활은 어떻게든 점점 더 퍽퍽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게 문제다. 이게 한국전력의 핵심적인 문제다. 이게 오늘의 주요 내용이 되겠죠. 뭔가 이제 경기 둔화, 이런 침체의 시계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고 이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신 감사하신 분들이 뭐 간헐적으로 계십니다.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한 달 교육을 진행해 드리는데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공개된 영상에선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